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주식 효자손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또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ETF로만 100% 투자한다니까 주변에서 뭐라 합니다 라는 고민과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궁금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내용, 확실한 내용 많으니까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 만 27살의 대학원생입니다. 전 100% ETF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께서 매월 적립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ETF의 30% 그리고 나스닥 100, 나스닥의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ETF의 30% 그리고 미국 반도체 SOXX와 SMH 이제 뭐 조금씩 비중은 다르지만 사실 거의 같은 상품이거든요. 예, 이 두 상품의 10% 그렇게 해서 미국 반도체나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곳에 70%, 나머지 30%는 한국 2차전지 10%, 뭐 타이거 2차전지 뭐 이런 ETF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2차전지 10%, 그리고 글로벌 명품 관련, 이 명품이 아마 뭐 루이비통 이런 거겠죠? 그럼 루이비통 시총이 얼마 전에 뭐 500조를 넘었다 뭐 이래요. 참 루이비통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70%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테마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어요. 자, 이분이 안정성이 영순이고 개별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아마 이제 뭐 박사과정 밟고 교수님한테 시달리고 계시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적립 금액은 꾸준히 좀 높여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코스피 별명이 박스피고 미국 지수가 길게 횡보하면 20년을 횡보한다. 언제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옥의 횡보라고 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만약 운이 나빠서 20년 횡보장에 갇히면 어떻게 할 거냐? 너가 그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개별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릴 거고 20년 뒤에도 지수가 똑같으면 물가 상승률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말대로 장투할 거면 레버리지 비중을 높여서 빠르게 치고 나갈 생각을 해라. 어차피 그것도 지수 추종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드는 생각이 이 친구의 말을 꼭 씹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횡보장에 갇힐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이제 2배나 3배 오르는 ETF를 섞을까 고민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복리의 마법이 터질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60세의 나이까지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는 제 투자 철학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자, 40, 50대인 은퇴를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지수 추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판단인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게 걱정이 돼요. 근데 지수 투자를 하자니 야 이거 언제까지 정말 기다려야 되는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2배, 3배 오를 거면 2배, 3배 사는 게 나은 거 아닌지 혹은 내가 ETF를 어떤 ETF를 사는 게 맞는지 등등 고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전문가들 의견 싹 다 종합해 왔으니까 함께 보시죠.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ETF는 일단 보유 종목 자체는 되게 좋다는 평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니까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70% 정도가 미국 이제 지수에 주요 지수에 이제 쫓아가는 반도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ETF입니다. 이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성이 영순이고 개별 주식 공부할 시간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투자는요 각 개인 사정에 따라서 방법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투자 공부가 곧 일인 사람은 사실 축복이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주식 방송 내내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위한 공부다. 그건 이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공부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에요. 밥 먹고 투자 공부만 하라는 식으로 맨날 뭐 2-3시간씩 보게 하는 거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 방송 너무 오래 보시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혹은 이제 본인 본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 재테크 철학이요. 이 정치 종교만큼이나 상당히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불나방들 같은 개미들한테 막 테마 투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일로 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랑 장투해요. 그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적금도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 코스피는 박스피에 갇힐까? 앞으로 그럴 리 없다 확신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코스피가 그래서 자꾸 박스피에 갇혀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박스피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또 이제 뒤에 전문가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살다 보면요, 장투라고 해도 잠깐 빼야 될 때가 생겨요. 정말 재수 없으면 교통사고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할 때도 돈이 들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장투하던 돈을 빼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 이제 사연 보내신 분처럼 뒤로 갈수록 적립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왜?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내 능력을 쌓으면서 버는 돈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근데 레버리지로 투자하게 되면요, 자칫하면은 앞에 수익을 나중에 투자한 높은 적립 금액이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 까먹어요. 앞에 걸 오히려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투자하다 제풀에 지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오늘 또 전문가의 의견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거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데이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수익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1928년부터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정리한 건데요, 2022년까지 최근 자료예요. S&P 500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연도가 나와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그 배당을 포함한, 그러니까 평균 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익률 보세요. 1928년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43%. 다음에 뭐 아주 박살이 나죠. 그리고 또 뭐 오르고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S&P 500을 $100를 만약에 투자했을 때, 그해 투자했을 때, 1928년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 S&P 500에 투자했을 때는 143.81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드에 투자했을 경우, 금에 투자했을 경우,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 5년채, 미국 5년채, 그 다음에 3개월 단기채, 그리고 BAA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이렇게 각 개별 우리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 $100, 1928년 초에 투자했던 $100가 어떤 가치로 변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S&P 500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1928년에 투자했던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624,534달러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8,866달러가 됐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가장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쭉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냐? 그 아까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앞으로 60세까지 투자하면 약 30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30년을 제가 끊어 놓은 겁니다. 여기 데이터가 이제 30년 동안 쭉 이렇게 요 정도의 그래프를 지금 보여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연평균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반영을 해요. 그래서 CPI랑 우리 흔히 하면 CPI랑 그다음에 S&P 500 지수 이렇게 요 두 개를 이제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8.5%. 인플레이션 반영 안 하면 훨씬 높겠죠? 인플레이션 반영 안 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8.5%가 나오더라. 8.5%의 평균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더라. 28년부터 그 최근 30년으로 하면은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10년마다 2배씩 뛰는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7%씩 오르면 되거든요. 연간 6.95인가가 이제 딱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S&P에 투자하면은 역사적으로 한 20-30년 투자하면은 뭐예요? 2배, 4배, 8배. 그러니까 한 30년 투자하면 8배 이상은 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인플레이션 대비해도 8배 이렇게 누릴 수 있겠더라라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아까 미국의 박스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요, 결국 미국 주식이 우상향 쭉 오를 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박스권에 오래 갇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사신 분도 나스닥 100을 사잖아요. 나스닥이 뭡니까? 혁신 기업들 모아놓은 그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혁신 기업들이 계속 바뀌는 거를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혁신. 이 혁신의 사이클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 지수가 이런 혁신의 결과들을 지수에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1785년부터 1865년까지 약 60년 동안은요, 뭐 수력이라든가 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에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뭐
증기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뭐 보급되고 이렇게 다양한 계속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가 뉴 미디어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이 5번째 물결에서 6번째 물결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있죠. 그럼 뭡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고 구글, 알파벳이 등장하고 애플이라는 기업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5번째 웨이브, 5번째 물결, 혁신의 물결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6번째는 뭘로 넘어가고 있다? AI, IoT,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클린테크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어디가 주도하겠느냐, 어디가 이런 기업들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를 이제 미국 중심으로 산 게 그렇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여주신 사연을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오시죠. 고견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하네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엔 사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차별을 하가 될 거라고 다들 보는 상황인데, 네. 네, 지수에 묻어놓으면 당장에 뭐 한 1-2년 동안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길게 놓고 보면 진짜 뭐 경제가 성장하는 한 주식시장도 그만큼 또 반영이 될 거라서 네. 좀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걸 얼마나 잘 버티고 끝까지 유지하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투자자께서 공부를 하시고 유연하게 어떤 좀 대처를 한다면 꼭 주식 ETF뿐만 아니라 뭐 채권형이나 다른 뭐 지역별로도 조금 다변화하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희송 투자전략팀장님의 의견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는 과연 어떤 투자인가, 레버리지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에 대한 좀 자세한 답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전략담당연구원과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첫 번째로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네. 항상 뭐 다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한 배짜리 ETF 요런 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을 때 네. 저희가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동성이 커지면 그걸 모두 청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예, 보통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서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진입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배짜리 ETF들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저희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라인까지는 보통 다다르지는 않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략을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예. 네. 요런 이제 좋은 점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켠으로는 저는 그래도 이러한 공부는 추천은 드려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해도 물론 뭐 좋은 전략이지만 금융시장의 여러 역사 같은 것을 살펴보시고 너무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제 투입하는 금액을 좀 줄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오히려 네. 또 이제 아껴뒀던 자금을 좀 더 강도 있게 네.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오랜 기간 흘러온 그 모습을 요즘 정리해 놓은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러한 것을 보시고 한 배짜리 전략이 뭐 2배나 3배짜리 전략에 비해서 이게 열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현금 100이 들어오면 그걸 무조건 다 적립식으로 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가지고 가면서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립의 금액을 달리할 수 있도록 조금 가변적 예. 전략을 취하라는 의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금융시장의 역사를 아유, 공부하는 이거는- 것을 통해서. 네, 이건 제가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추가로 미국의 혁신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미국은 금기가 없는 곳이다. 하지 말아야 할 장애가 적고 뭘 시도하기가 좋다. 사회 신뢰도가 높고 신뢰가가 높은 사회여야지만 돈이 모인다. 새로운 시도를 장려한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동시에 갖췄다. 다른 나라가 빚 얻어서 클 때 미국은 그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웃도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거든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국채에 투자하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네. 아내가 개별주 툴 굴리다가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됐나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 펀드에다가 넣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이렇게 조언을 했을 만큼 S&P 500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 어떤 주체가 주로 장기 투자를 하나요? 어떤 주체는 주로 트레이딩을 하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대체적인 성향이 궁금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뭐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게 주체는 뭡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계잖아요. 기관계예요, 개. 그러니까 기관들이 합쳐져 있는 건데 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금융투자, 우리 증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이제 투신, 요거는 자산운용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보험회사에서 투자하는 거고, 은행에서 투자하는 거고, 진짜 기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건데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기관은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합입니다. 거기에 이제 투신이 조금 영향을 주는 정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누가 더 한마디로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장기 투자 성격을 갖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연기금이 조금 더 장기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금은요, 한 45% 혹은 이제 50% 정도 사이로 투자를 위탁을 시켜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들한테 우리 연기금 돈 이거 맡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좀 굴려봐,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근데 그 자산운용사들은 패시브라고 해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액티브로 굴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종목을 사고 팔고 해요.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자기들이 버는 만큼 수수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하죠. 그래야 연기금이 더 맡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조차도 단타를 칩니다. 금융투자가 가장 단타를 많이 치죠. 금융투자는 정말 그 흐름을 잘 보고 그날 흐름에 맞춰서, 매크로 환경에 맞춰서 투자를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곳이 금융투자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자산운용사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들이 특정 업종을 산다든지 특정 종목을 사모은다든지 이런 형식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펀드 같은 것들이 반영되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연기금이 꼭 뭐 중장기 투자자다, 금융투자는 꼭 단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 단기고 다 중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의 성격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제 경험적으로는 외국인과 자산운용사의 흐름이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방향은 다를 수 있는데 흐름이 이때는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자산운용사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또 비슷하게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인 움직임에 또 민감하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흐름들을 다 뭐 익히고 이렇게 보시려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단타 치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시는지 뭐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이 얼마입니까? 2,510조 1739억 원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져보신 분은 없겠죠. 개인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500조 정도 기관 합계가 되고요. 근데 연기금이 225조니까 연기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죠. 그리고 외국인이 한 8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단타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은 여전히 개인들이 제일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개인들이 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어떤 접근이 외국인들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관들의 특징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민 보내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밑에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단톡방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 정보도 받으시고, 뭐 리딩방 있단 거 아닙니다. 예, 오셔서 투자 정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민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이메일 제가 제각 확인하니까 꼭 보내주시고 영상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무료고요. 고민을 나누고 투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계속 긁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효자손